안녕하세요. 2017년도 사기암 진단 후에 병원 치료 없이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암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요. 일부는 없앴는데 아직 원바람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낫지 않았냐고 저를 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암이 참 지독해요. 그래서 아직도 노력 중이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 굉장히 두껍죠. 이 책 리뷰를 2부에 걸쳐서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 책 리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서 보면 최근에 그 한두 편 보고 오세요. 제가 말씀을 유튜브에서 다 올렸는데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다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저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굉장히 제가 시간도 없고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좀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 계정을 띄워보세요. 유튜브에 제 계정을 딱 띄우면 제가 영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띄우면 제가 이게 말하는 동영상이 나오죠. 그럼 동영상 그 밑에 보면 제 닉네임 지혜와 성실 나오면서 제 사진이 조그만 게 하나 뜨고요. 그 옆에 구독자 몇 명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진을 살짝 터치해 보세요. 사진을 터치하면 제 영상 위에 초록색 바가 이렇게 쭉 뜹니다. 그 카테고리가 쭉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재생 목록을 터치해 보세요. 그럼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제가 암 관련 서적 리뷰해 놓은 거 따로, 또 항암 식단 따로, 또 암 치유 과정 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항목별로 묶어놨는데 거기서 암 관련 서적 리뷰를 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쭉 동영상이 뜨면서 위에 상단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하얀색 세모표가 있어요. 그걸 터치하면 제 동영상이 하나 끝나면 또 막 다른 것 또 찾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나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카테고리 암 관련 서적 그 속에 30개가 들어있다. 그럼 30개가 차례차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요즘은 휴대폰 좋잖아요. 틀어놓고 그냥 계속 일하시면 돼요. 막 그거 끝났다고 또 다른 거 들어가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 순서대로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먼저 먼저 들어보시라고 하는 게 암 관련 서적 리뷰고요. 그 다음은 항암 식단입니다. 그 다음에 항암 식단을 다 보신 다음에 암 치유 과정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걸 보신다면 이것 때문에 일하다가 또 멈추고 또 이걸 또 찾고 그러실 필요가 없이 제대로 활용이 될 겁니다. 이걸 꼭 좀 한 번만 숙지해 보시면 금방 쉬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있어요. 9월에도 후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원장님 30만 원 하고요. 또 한 분이 20만 원. 제가 좀 너무 많이 내신 분들은 고마워서 김상희님 20만 원 내주셨고요. 또 많이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달에 최승희님 10만 원 또 내주셨고, 백은미님 5만 원 내신 분도 많고, 안효숙님 상담료 6만 원 내셨고, 이렇게 상담료를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사실은 상담료를 받아서 그걸 좀 보태면 이게 돈 액수가 확 커졌는데, 제가 이달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게 외부인 출입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
상담을 못 해드렸어요. 전화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료를 못 받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걸 이번에는 좀 우리 구충제랑 받으시는 분들 제대로 못 해드리겠다 이 걱정을 했습니다. 차질이 있을까봐. 그런데 저희 그 카톡방에 회원이 많이 늘었어요. 이번 제 유튜브를 보시고 지난달 걸 보시고 나도 거기 동참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카톡방 회원이 많이 느니까 이게 후원해 주신 금액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간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어떤 다른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제 귀에 계속 들어오는데 신경 쓰지도 않지만 그 카톡방에는 강제로 돈을 거둔다.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카톡방에 가입하라는 그 얘기도 뭐 이거는 강제로 누구한테 가입하라 한다고 가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 많은 이상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마음이 착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십시일반 그래도 큰 돈을 모아서 또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하는 분들, 글쎄 뭐 본인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희 카톡방 안에서도 또 깜빡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강제성이 없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단톡방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가 힘드네요. 꽤 많아요. 뭐 거의 뭐 한 71, 80, 70, 한 7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살아볼 만한 사회 아닌가 이런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회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낮자닷컴 유기농 직거래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이제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거 어디서 찾냐고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왼편 상단에 보면 3개 까만 줄이 있어요. 그걸 터치하면 그 카테고리가 뜹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농 직거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 뭐 제가 지금까지 사 먹었던 계란이며 유황오리며 또 뭐 마늘 뭐 이거 엄청 많아요. 그렇게 쌀도 유기농 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유기농 이번에 대추방울 토마토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랑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도 좋고 그 싱싱한 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 시중에 사는 토마토는 금방 그 꽁무니가 새카맣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싱싱하게 오래 가네요. 그래서 아, 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유기농으로 키우는 그 야채 키우시는 그 선생님이 지금 그분도 대장암에 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유기농 농사를 하시는데 대추방울 토마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맛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항암에 최고 효과가 있다는 버섯 무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병을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에도 나오는 버섯입니다. 그게 잎새버섯이라고 해요. 잎새버섯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이 뭐 어차피 버섯은 이 농약 같은 거 절대 못해요.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버섯은 그 배지에서 수분,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잘 크거든요. 근데 이 잎새버섯이 이제 좀 유기농이니까 올려달라. 그 이제 요청이 오셔갖고 오시면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한 박스를 보내셨어요 또. 제가 이제 그걸 먹어봤거든요. 잎새버섯, 이렇게 저는 버섯을 먹을 때 최대한 그 영양을 다 섭취하기 위해서 데치지 않고요. 그냥 씻은 채로 바로 넣고
기름도 안 두르고 소금만 이렇게 살살 뿌려서 볶아요. 그럼 이 소금기 때문에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좀 나오다가 좀 더 볶으면 물이 잦아들어요. 그런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이제 간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게 최고라고 맛이 최고라고. 근데 잎새버섯 먹어보니까 야생 쌀이버섯 맛이 약간 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항암 효과가 최고 높은 버섯이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한번 그게 그 낫자닷컴 유기농 직거래 있으니까 가끔씩 그거 사서 드셔보시면 우리 그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입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 그 2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게 약입니다. 먹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가지 방어 체계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서 지난 시간에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DNA 보호와 면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보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DNA가 변형이 일어나서 암에 걸렸다. DNA가 변형이 일어나면 암세포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공해, 산업화 독소, 자외선, 감정적 스트레스 이런 등은 모두 유전자 암호를 손상시키는 요인입니다. DNA가 손상되면 유전자들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노화나 피부 주름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얼굴이 조글조글 빨리 늙잖아요. 그게 DNA가 손상된 거예요. 피부 너무 햇빛에 많이 노출시켜서. 또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나타나서 암을 일으키거나 뇌, 심장, 폐 등의 장기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DNA 손상은 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한 수많은 중증 질환에서 나타납니다. 피부암은 노출된 피부의 DNA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고, 다른 종류의 암들은 직업, 환경, 식습관의 요인으로 특정 장기의 DNA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데 특히 폐암, 방광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장 용종이나 유방 상피내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광선 각화증, 피부암의 전 단계 병소에는 복구되지 못한 망가진 DNA를 가진 세포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망가진 채 가득하게 있다는 건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를 포함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도 DNA의 변이를 일으켜 자궁경부암, 간암, 구강암, 상기도암 같은 종양을 유발합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암에도 기생충이 원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생충 그 약으로, 구충제로 대장암이나 직장암, 이런 소화기 쪽 암들이 좋아진 사례는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좋아졌다. 구충제 먹고 좋아졌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구충제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구충제가 100% 되는 건 아니고요. 그 DNA 변이를 기생충이 원인이 돼서 일으킨 그런 암은 구충제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충제 먹고 좋아진 사람들은
그걸 먹었을 때 기생충이 막 항문으로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구충제 효과를 더 많이 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구충제를 먹어라 말아라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질환도 구충제를 먼저 먹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훌다 박사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구충제가 기생충이 내 몸속에서 먹고 싸요. 똥을 싸요. 모든 생명체는 먹으면 싸야 됩니다. 그 싸는 분비물 똥은 다시 칸디다를 형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기생충과 칸디다가 다 암의 원인이라면 얘를 잡아야 되겠죠. 칸디다를 더 이상 안 생성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내용을 책에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든 뭐 다른 질환이든 기본은 구충제를 먼저 먹어봐라. 그리고 그거 뭐 기생충을 없애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해봐야 되지 않나. 막 병원에서 먹지 말랬다면서 막 절대 안 먹었다고. 그런데 암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 구충제 먹어볼까 해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근데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뭐 간 수치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구충제를 드시면서 다른 자연치유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DNA 손상은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같은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DNA 손상이 뭐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암제, 방사선 이런 걸로도 DNA가 손상을 입습니다. 화학요법은 무차별적인 치료법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정상세포의 DNA에도 부수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 책에도. 네, 똑같은 이 내용이 뭐 암의 진실 이런 책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책 뭐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 생겼던 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환자들에게 2차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되는 환자들, 항암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재발이 많이 돼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이 많이 된다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정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진단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엑스레이, CT 촬영, 펫 스캔, MRI 이런 등 모든 영상 촬영에서 정상 DNA에 해를 가하는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MRI는 대놓고 방사선은 아니지만 강력한 전자파입니다. 강력한 전자파도 DNA를 해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도 DNA를 손상시키는데 손상 범위는 과잉 면역 반응으로 영향을 받는 장기뿐 아니라 혈류의 백혈구에까지 미칩니다. 특히 루푸스, 류마티스성 관절염, 셀리악병,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후성적 변화는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잘못 먹고 잘못된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해로운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평생 동안 일어납니다. DNA 발현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는 후손까지 전해져 내려가기도 하며 조현병 뭔지 아시죠? 정신질환, 자폐 범주성 장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심한 우울증, 죽상동맥경화증 등 수많은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잘못되면 이 후손까지도 이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DNA 보호가 광범위한 질병과 증상에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DNA 보호 효과가 있는 식품을 챙겨 먹는 식습관을 들이면 건강 방어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DNA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식품들입니다. 뭐 항암할 때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식품 먹지 마라, 비타민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논문들은 엄청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논문마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논문 덜먹거리는 거 저는 100%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해보고 내 몸에서 느껴지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생선알, 생선알이 그 영양성분이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브로콜리, 새조개, 구아바, 열대과일이죠. 대구류의 생선, 대구 탕 끓이면 되게 시원하죠. 키위, 키위 우리 흔히 먹는 과일이잖아요. 바지락, 뻘에서 나오는 거죠. 베리류, 오렌지, 굴 소스, 참굴, 파파야, 해삼, 토마토, 참치, 수박, 빙어 이런 게 항산화 기능이 있는 DNA에 영향을 주는 식품입니다. 여기에서 전 수박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달아서요. 수박 먹고 나면 이 유방의 암이 살아 움직여요. 그걸 딱 느껴요. 그래서 안 먹는데 그렇지 않은 암들은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DNA 복구 능력을 증강하는 음식입니다. DNA가 잘못됐으면 이제 항산화 기능은 DNA에 잘못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건 DNA 복구 능력을 증강한다고 합니다. 내가 DNA가 잘못돼 갈 때 빨리 원위치로 가게 하는 거. 보타르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또 찾아서 저한테 또 연락 주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연락 주신 분 계셨어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당근, 새조개는 항산화 기능에도 나왔죠. 헤이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키위 항산화 기능에도 있는데 또 나오네요. 바지락도 마찬가지예요. 바지락 또 나왔고요. 해삼도 나왔고, 참치, 방어, 생선에도 상당히 DNA를 복구하는 항산화 기능뿐만 아니라 DNA를 복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도 먹지 마라 하는 건 저는 그 말 안 들어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먹습니다. 생선은. 그 다음 세 번째, 후성적 영향으로 DNA 변이가 되지 않게 보호하는 식품입니다. 이게 후성적 영향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많이 운동장을 뛰거나 막 빨리 늙잖아요. 또 뭐 앞에도 나왔죠. 주변에 뭐 공장이 많아서 폐수나 또 공기가 안 좋은 공기 뭐 이런 게 뭐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은 다 DNA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디 골프장도 뭐 다시 다 뭐 없애버리고 뭐 저걸 만들고 거기 어디죠? 거기 우리 동네 옆인데 태능에 뭐 그런다길래 저는 걱정이 돼요. 서울 사람들이. 저 서울에 다시 가서 살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양평에 살아보니까 서울에 가서 숨쉬기가 싫어요. 너무 공기가 거기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와 살아보면 대번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다 후성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DNA를 변질시킬.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생활로 너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나 공단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후성적인 영향에서 DNA 변이가 되지 않게 보호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 식품 말씀드릴게요. 바질이 있습니다. 이거 허브죠. 청경채 있습니다. 청경채 우리 너무나 흔하게 많이 나오죠. 브로콜리도 마찬가지. 양배추 다 좋습니다. 청경채,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건 다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해서 암에 다 좋다고
많은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 있습니다. 저 커피 암 걸리고 나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커피가 DNA 변이가 되지 않게 보호를 해준다는 그 논문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커피 공장 사장님이 커피를 발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커피 원두를 가지고 생두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싹을 내는 발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발화된 건 영양이 달라지거든요. 그 발화를 시켜서 다시 또 거기에 루악 고양이의 유산균을 넣어서 이걸 발효시키는 커피를 개발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커피를 좀 공급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가 있습니다. 케일도 있습니다. 케일. 우리 많이 먹죠? 저희 그 나짜닷컴에서 나오는 그 하루 녹즙에는 케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케일 맛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 마저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페퍼민트, 로즈마리, 세이지, 콩, 타임, 강황 이런 게 후성적으로 DNA 변이가 되지 않게 보호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DNA가 좀 안 변이가 될 만한 장소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위치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뭐냐? 텔로미어가 뭔지.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요, 염색체 말단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이걸 보호를 해주는, DNA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텔로미어가 염색체 있으면 그 말단에 손상 안 입게 이걸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조금씩 짧아지는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텔로미어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DNA 보호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변형이 되면 암에 걸린다. 노화가 돼도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DNA가 변형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그 암이 노환이었어요. 노환. 늙어서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암 환자 너무 많죠. 제가 아는 암 환자 유방암 15세짜리도 있었고요. 18세 육종암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면 다 어른이 걸리는 암들인데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나쁜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은 노인만 DNA를 보호하고 텔로미어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다 현대인 모두가 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텔로미어를 길이를 늘리는 그 음식에는 아몬드가 있고요, 브라질너트가 있고 캐슈넛, 다 그게 너트 종류 같아요. 그 다음 밤, 여기 커피도 또 나와요. 아마씨, 녹차, 헤이즐넛, 이것도 저기입니다. 너트 종류입니다. 그 다음 마카다미아 너트 있고요. 땅콩,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박씨,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호두 다. 근데 이게 텔로미어를 늘리는 건 주로 우리 생각에 너트 종류가 텔로미어를 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어차피 커피도 커피콩이잖아요. 너트 종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인체가 암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면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뭐 이런 내용을 초창기에 몰랐고요. 면역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면역만 올리면 암이 더 자라지 않고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사기암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로지 면역 올리는 것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면역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게 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거, 그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몸을 정교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 이 장이 나쁘면요, 모든 질환의 근원인 것 같았어요. 제가 만난 암 환자, 장이 나빴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을 잘 조절하면 암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거나 퇴치할 수 있으며, 그런 효과는 심지어 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장 건강을 잘 챙겨드리면 좀 늙어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지. 최근의 과학적 발견으로 면역체계에 관해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면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면역체계를 보호하고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임무를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용량 화학요법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면역체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보호하기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면역을 증강하는 음식을 먹으면 항암 치료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항암할 때 의사 선생님들은 면역 올리는 좋은 식품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하지만, 이 책에서 항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면역을 올리는 식품들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저도 그 항암할 때 못 먹게 하는 걸 숨겨서 먹었다. 그랬더니 항암할 때 더 그 데미지가 훨씬 덜했다. 이런 식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영양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 이론으로 왜 그런 걸 못 먹게 해서 항암을, 고통을 더 많이 주게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증강이 있습니다. 저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더워. 면역 증강이 있는데, 면역을 올리는데 숙성 마늘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흑마늘입니다. 제가 흑마늘을 하루에 3통 정도 먹을 거예요. 저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널어놓고 말려가면서 먹어요. 이걸 이렇게 약간 마르면 껍질이 잘 까져요. 그래서 말려가면서 먹는데 잘 안 변해요. 네, 숙성마늘을, 흑마늘 숙성마늘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 증강에 굉장히 좋다네요. 하루에 3통 정도 먹어요. 저는 막 끼니 때마다 먹으니까, 식사 때 그걸 한 통씩 먹으니까. 그 다음 블랙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브로콜리 싹. 브로콜리 싹은 집에서 키워서,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이걸 새싹 키우는 도구가 있어요. 휘밍 돌아가면서 물이 저절로 자동으로. 근데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 하루만 물 안 주면 밑에 곰팡이 껴요. 그래서 매일 물을 갈아야 되는데, 이 브로콜리 싹을 키워서 그걸로 보리밥해서 비벼 먹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브로콜리 싹, 이것도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 꾀꼬리 버섯이 있다네요. 저는 꾀꼬리 버섯은 안 먹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밤, 고추. 밤도요, 익혀서 먹는 밤보다 생밤을 속껍질 째 먹는 게 더 약효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 주로 생밤을 속껍질 째 먹었습니다. 그 다음 고추. 고추의 매운맛도 상당히 항암에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여기 고추 매운 거 안 먹어요. 다 못 먹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매운 고추를 못 먹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도 안 매운 고추만 먹으니까 여기 밭에 한 라인만 매운 고추를 심어 놓고 나머지 라인은 전부 안 매운 고추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라인에서만 가서 고추를 따 먹어요.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매운 고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매운 거 막 터부시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콩코드 포도. 콩코드 포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포도 종류도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 크랜베리, 팽이버섯. 팽이버섯 우리 많이 먹죠. 그 다음 감초뿌리.
잎새버섯 여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잎새버섯. 그 다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느타리버섯, 참굴, 석류, 표고버섯, 호두, 양송이버섯. 야, 여기 면역 건강한데 버섯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타글루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버섯보다 더 효과를 빨리 보는 게 그 균사체입니다. 균사체는 그 버섯의 씨앗이거든요. 그 균사체를 제가 이제 식사 저거 타 먹을 때, 그러니까 녹즙 가루 타 먹을 때 균사체 한 스푼 넣고 흔들어서 같이 먹거든요. 그게 또 이게 버섯보다 균사체로 먹는 게 약간 그 베타글루칸이 40배 정도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균사체라도 뭐 막 이렇게 식사 마음대로 못하면 이게 액상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AHCC 이런 것도 물 타갖고 엄청 비싸게 파는데 사실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균사체 저렴한 거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면역 진정이 있습니다. 면역 이상 반응으로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의사들은 자가 면역 질환은 엄밀하게 없는 거다. 그것도 질병의 하나지 자가 면역 질환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제 면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건 또 병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전 비타민 C는 진짜 원 없이 많이 먹어요. 근데 비타민 C를 암 환자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암이 그 젖산 발효를 해요. 그래서 젖산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젖산을 빨리빨리 중화시켜서 없애주는 걸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젖산을 없애지 못하고 놔두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젖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암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C는 진짜 원 없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하루에 3000mg 10포를 계속 먹다 요즘 6포를 좀 줄였어요. 근데 그 비타민 C의 그 한계점은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3포를 먹어보니까 배가 우글우글 해요. 2포를 시간을 나눠서 먹으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대별로 내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고요. 3포를 먹다가 줄여서 2포씩을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먹다 보니까 하루 10포까지 먹어봐도 설사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 농도를 유지하면서 좀 천천히 조금씩 여러 차례 가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진정에 또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카무카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금하시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방울토마토 무조건 많이 드세요. 포도, 녹차, 구아바, 오렌지, 딸기, 주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진정에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비타민C를 하루에 저처럼 한 10포 정도 드셔보세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앞에서 보면 먹으라는 식품들이 대부분 항암식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김치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식품에 연구한 논문들은 엄청 많고요. 항암 효과 밝혀진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통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고 저는 엄청 많이 권하는 입장입니다. 강하게 권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전통식품이 장의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많이 드세요. 매일 물김치, 김치. 저는 이제 생채식을 먹으면, 생채 샐러드를 먹으면 약간 몸이 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치가 그걸 다 왜 좋냐면 김치 자체는 생채식이에요. 우리가 겉절이도 해 먹고 약간 익혀서도 먹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모든 김치에는 생강, 마늘, 양파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 그러면 김치 포기 자체, 배추 자체는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거지만 그런 걸 들어가서 버무려서 먹는 뭐 겉절이나 뭐 김치로 만들어서 먹는 거 이 다 우리가 야채를 마음껏 생야채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통식품의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 외국인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한국 김치 점점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인체의 5가지 방어 체계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 등이라고 했고 이 5가지를 일식 한 번 식사할 때 그러니까 이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5는 방어체계 5가지,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 이 5가지를 한 번 식사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식품 한 가지씩을 다 넣어서 식사를 해라. 이게 5 곱하기 5예요. 근데 또 곱하기 5를 하는 거는 5회를 먹으래요. 5회를 먹으려면 우리가 식사가 하루에 3식을 하는데 5회를 먹으려면 간식까지 먹으라는 건데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5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식을 먹는 건 암 환자들은 좋지 않아요. 이 면역을 올릴 때 이분은 아직 그런 연구는 안 했는지 배가 고픈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면역을 올리는데 중요한 건 절식입니다. 약간 배가 고파야 돼요. 그리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아침을 좀 늦게 먹는 스타일로 가면 더 면역체계가 좋아진다는 게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5회를 먹으라는 내용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간식보다는 가끔 한 끼를 거르는 절식을 하는 것이 면역체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먹거리로 한 걸음 치유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